임진왜란 하면 어떤 전투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의 명량? 한산? 그 전투들 못지않게 국가의 명운을 건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주 대첩인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전투인지 일단 임진왜란의 배경부터 살펴보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592년 4월 13일 중국 정복을 목표로 한 일본군 20여만 명이 부산포로 상륙합니다. 부산성, 동래성, 충주까지 일본군의 진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조선의 임금 선조를 붙잡고 그를 인질 삼아서 조선군을 이끌고 중국 명나라를 정벌하려 함이었지요. 그러나 선조는 빨랐습니다. 그는 이미 한양을 떠나서 평양을 향하고 있었죠. 당황한 일본군은 선조를 잡기 위해서 평양까지 쫓아갔지만은 선조는 명나라로 망명할 기세로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평양에서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로로 긴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성 때문에 일본군은 육지가 아닌 바다로 군수물자로 옮기려 했는데요. 이때 큰 변수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순신의 등장입니다. 번개처럼 나타나 바다에서 족족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니 평양에 있는 일본군들은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이 일본의 보급로를 끊는 것도 모자라서 일본군의 본용인 부산포를 공격을 합니다. 토요토미는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의 보급을 끊더니 본진까지 공격해. 이순신 이자를 바다에서 상대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예 전라도로 쳐들어가자. 조선의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배후에서 이순신을 노려야겠다.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 전라도로 향하는 길목에 바로 진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주성이 뚫리면요, 우리는 곡창지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까지 당하면 일본군은 잃었던 보급로를 되찾게 되죠. 전쟁의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무조건 막아야 하는 전투. 이것이 바로 진주 대첩입니다. 진주성으로 향하는 일본군은 약 3만 명. 잘 훈련된 자들이었지요. 1592년 10월 5일 진주성 근처에 다다른 일본군은 먼저 기마부대를 출동시켜 진주성을 염탐합니다. 이 진주성을 보시면요, 남쪽에는 남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절벽이, 그리고 북쪽에는 방어를 위한 인공호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공격이 용이한 쪽은 평지인 동쪽뿐이었죠. 자, 지세를 살핀 일본군, 이번엔 성 안을 가늠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성내 곳곳 용이 그려진 깃발들이 쫙 휘날리고 있었고 수많은 장막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완전 무장한 병사들이 촘촘히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어찌나 많은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하는지 흙먼지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척후병들은 깜짝 놀라서 바짝 긴장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일본군의 예상처럼 당시 진주성에는 많은 수의 정예 병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주성 안의 병력은 약 3,800명 정도, 고작 일본군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쪽같이 일본군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관 출신의 진주 목사. 목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에 해당하는 직책입니다. 김시민 장군의 지략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에게 남성의 옷을 입혀서 병사로 위장을 하게 합니다. 군사의 수가 많아 보이게 한 거죠. 그리고 성 안의 기병 500을 달리게 해서 흙먼지까지 일으킨 거예요. 이런 기만 전술을 통해서 적에게 진주성이 만만치 않은 곳이구나 하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그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어디선가 들리는 뿔피리 소리를 신호로 대규모의 일본군이 진주성 동문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조총수 수천 명이 성안을 향해서 일제히 사격을 시작하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그 형세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듯 천지를 진동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군은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질렀고 화살과 포를 쏘아대며 반격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전투가 계속될 뿐 승부는 쉽사리 나지 않았습니다. 무력만으로 진주성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일본군은 심리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포로로 잡아온 어린이들을 성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한양이 이미 함락됐어요. 팔도가 다 무너졌어요. 새장 같은 진주성 그대로 버리고 어서 나와서 항복하세요. 팔도에서 잡아온 아이들을 내세워서 항복을 종용한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셨겠습니까? 분노한 병사들을 김시민 장군은 진정시킵니다. 절대 동요하지 마라. 그는 그날 밤 악공을 불러서 퉁소를 불게 합니다. 야, 이건 또 뭔가요? 저기는 달빛을 조명삼아 구슬피 울려 퍼지는 퉁소 소리에 조선군은 심리적 안정감을, 일본군에게는 고향을 떠올리게 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석이조의 심리전. 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걸까요? 다음날 적의 총공격이 감행됩니다. 일본군은 아예 토성을 쌓고 3층 산대를 만들어서 성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 조총을 발사합니다. 수천 발의 총알이 빗발칩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성엔 총통, 즉 대포가 있었습니다. 현자 총통이 벼락처럼 적의 산대를 쳐부숴버리고 대나무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일본군에게 뜨거운 물을 퍼붓고 심지어 바위까지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군이 동문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방어용 웅덩이를 소나무 가지더미로 메우면서 북문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성의 병사들은 미리 준비한 화약을 소나무 더미에 집어던져서 물바다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본군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덧 진주성 방어 5일차. 어렵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안의 화살, 포탄, 심지어 돌까지 떨어져 가고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공세, 군사들의 체력과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알기라도 하듯 일본군은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주성의 민관군들은 최후를 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주성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지면서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각지에서 진주성을 지키겠다고 나선 의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홍위 장군 곽재우다. 의령의 곽재우를 비롯해서 망진산의 조흥도, 말티고개의 심대승, 곤양의 정기룡, 단성의 김준민까지 의병들이 좁은 산 위에서 횃불을 들고 뿔피리를 불면 진주성 사람들 또한 뿔피리를 불어 호응했고, 이 진주성을 포위했다고 생각했던 일본군은 마치 자신들이 포위당한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6일째 새벽 일본군의 본진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그들은 막사를 철거하고 마차에 짐을 실으며 퇴각을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전투가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퇴각하는 척하다가 야심한 틈을 타 총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어찌나 맹렬하게 쳐들어오는지 이 진주성 북쪽의 전열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주성의 민, 관군은 한마음, 한뜻으로 사력을 다해 막고 또 막아냅니다. 마침내 동력이 밝아오고 승리의 환한 빛이 진주성을 비추려는 순간 일본군이 쏜 총탄 김시민 장군의 이마를 마치게 됩니다.
급히 전투 지휘권을 이어받은 이광학 장군은 적장을 노립니다. 그리고 분노의 혈시위를 당깁니다. 일경에 적장이 쓰러졌고 혼란에 빠진 일본군은 결국 진주성 함락을 포기한 채 퇴각합니다. 6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는 진주성을 지켜내게 됩니다. 하지만 김시민 장군은 며칠간 사경을 헤매다가 하늘의 별이 되었고 훗날 충무공의 시호를 받게 되죠. 보통 임진왜란 하면 명량해전, 한산대첩, 많은 전투들이 떠오르는데요. 그에 못지 않았던 우리의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키고 이순신을 지키고 나아가 조선을 지켜냈던 진주대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